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사는 사이에 미증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매 물가가 공개됐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먼저 보겠습니다. 내용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헤드라인 수치가 예상보다 밑돈 딱 3%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입을 하니까 3인데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면요. 정확히는 2.97%입니다. 시장이 기뻐했고요. 컨센보다 낮았고, 그리고 좀 걱정했던 건 변동폭이 큰 음식료 에너지를 뺀 근원 CPI였는데 이거는 안 잡히겠구나 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웬걸요. 예상 5%를 밑돈 4.8%로 공개가 됐습니다. 품목별로 보시면 단연 에너지의 힘이 컸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유소 갈 때마다 아마 느끼셨을 텐데 가솔린이 전달보다 많이 빠지면서 헤드라인 수치를 끌어내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밖에 코어에 영향을 크게 줬던 건 주거비였습니다. 주거비가 안 잡힐 줄 알았는데 드디어 잡히는 것인가? 그 전달 5월보다 조금 낮은 7.8%로 나왔고요. 중고차도 좀 많이 꺾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실은 그 며칠 전에 공개됐었던 만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워낙 많이 꺾여 있어서 이 점은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주거비가 또 의외의 그 히든 카드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끌었고요. 어제 정리해드린 JP모건 체이스의 예측 보고서대로 딱 떨어지게 시장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S&P 500 지수 0.7%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딱 S&P 500 지수 0.74%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스닥 100의 특별 리밸런싱 대상 그 비중이 빅테크 위주로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이 되면서 이틀간 힘을 쓰지 못했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당연히 좋아했죠. 금리 부담이 낮아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무려 1% 넘는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은행 ETF는 1.8% 올랐고요. 이 채권 잠정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지역은행은 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는 메타가 스레드에 대한 인기, 호평이 이어지면서 가장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 가운데서는 미용 의료기기의 대명사 인모드의 급등세였는데요.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볼 거고요. CPI 그러나 지금 환호하기는 이르다라는 시각도 적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볼까 하는데요. CPI 헤드라인 수치를 몇 년 데이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발표된 게 여기 꽤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딱 1년 전 6월 수치 보시면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9.1%가 나왔습니다. 1981년 이후 최고치를 딱 6월에 작년에 찍었고요. 지금 발표된 수치가 이번 6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딱 기고 효과의 끝물이기 때문에 그 7월부터 8월 갈수록 물가에 대한 부담을 지우긴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7월 CPI는 딱 한 달 뒤에 8월 중순에 공개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 즐기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CPI 이후의 궤적에 대해서는 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조금 전에 대신증권에서 레포트를 내서 그 부분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물가의 고착화를 우리는 버릴 수 없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근거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더라도 바로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하는 별개로 봐야 한다라는 그 목소리와 함께 작년 6월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가장 컸었던 천연가스나 유가가 폭등했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물가가 잘 잡히리라는 담보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변동률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월별 데이터로 평균을 내서 계산을 했더니 0.26에서 0.32% 정도가 되고 앞으로 그 궤적을 추적을 해보면 이보다
살짝 낮은 0.25%로 가정을 해보면 헤드라인 CPI는 6월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죠. 그게 딱 저점이고 이후에 반등 가능성 높다고 봤고요. 근원은 조금 더 그 물가의 하락 폭이 이어질 거라고 봤는데 10월 저점 찍고 여기도 반등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의 고착화, 즉 지금 연준이 목표치를 삼고 있는 건 물가 데이터의 2%입니다. 물론 PCE 기준이긴 합니다만 2%까지 나오려면 쉽지 않은 그 여정이 될 것이라는 관점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들고 가야 할 것, 에너지 안보, 원자력, 풍력, 태양광, 화력 발전 등의 에너지 믹스 다변화 부분과 함께 기술 안보, 이 부분은 공급망 재구축, 특히 가장 크게 재구축이 되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이죠. 미국의 반도체 투자와 함께 우리나라 같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칩스 법안 등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국방 안보, 방위 산업은 전쟁이 종식되고 나서도 평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출을 국가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끌고 가야 할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는요, 근데 이미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외치는 듯 움직였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차트가 나와 있는데 6개월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는 듯한 모습, 금리 인상 2번 더 남았을 거야 라는 부담감이 여기에 자리했었는데요. 이번에 CPI 공개되고 두두둑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덱스가 100포인트까지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가면서 미국의 국채금리도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일단 금통위에 대한 부담을 덜어가면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컨센서스는 사실 우리는 금리 동결입니다만 코멘트들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을 여는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약세 영향으로 우리 환율도 떨어지면서 출발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NDF 역외 환율상 1개월물의 데이터상 어제 종가보다 17원이나 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MSCI 국가시장지수에도 녹아져 있는데요. 한국 지수가 2% 넘게 올랐고요. 우리나라가 좋아할 만한 데이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다만 종목별 차별화는 좀 있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D램 반도체, 메모리 쪽보다는 AI 반도체가 훨씬 더 시원하게 올랐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출발단에서 코스피는 이 지수를 많이 따라갑니다. 유렉스 코스피 200 선물은 0.8%가량 플러스권 연출했습니다. 특징주 이어서 볼 텐데요. 인모드 먼저 보겠습니다. 얼굴도 주가도 리프팅 위쪽으로 끌어올려주는 기업입니다. 이 내용들 정리하면서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서 위에다 좀 간략하게 코멘트를 적어봤는데요. 예전에 했던 이야기, 월가의 전설로 알려진 피터 린치가 했던 이야기인데 아내의 쇼핑 목록에 투자 아이디어가 숨어있다. 그 실생활의 최전선에 있는 아내가 구매하는 구매 목록을 보면 그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참고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 옛날에 했던 이야기인데 이 투자 비법이 지금도 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인모드가 그를 증명했는데요. 간밤 11%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렸습니다. 글로벌 미용기기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이스라엘에 본사가 있는데 미국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큰 기업입니다. 66% 차지하고요. 빛 침습, 칼을 대지 않고 주사바늘 얼굴 뚫지 않아도 레이저나 열, 고주파 등으로 인해서 리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실적과 컨퍼런스 콜은 27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인모드 보유하신 분들은 일정 같이 기억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잠정 실적이 예상보다 웃돌았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컨센서스 대비로는 EPS가 가장 중요하죠. 주당순이익이 11%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성장 여력이 얼만큼 남아있을까인데 연간 가이던스도 화끈하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보다 한 19%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사측에선 본 겁니다. 우리나라 연관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기업과 그 제품명을 아래다가 생각나는 대로 기입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삼성증권에서
클래시스랑 원텍 두 종목에 대해서 레포트를 올렸고요. 그 중에서 원텍, 요즘에 이제 그 올리지오라는 그 리프팅 기기가 또 인기인 모양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한 10,000원대일 거예요. 15,000원까지 제시를 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의료 AI에 투자를 했는데 AI 기반의 신약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쪽에 이제 투자를 한 겁니다. 기업명은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인데 돈 들어온다 하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주가 100% 간밤 급등했고요. 엔비디아는 3.5% 간밤 뛰었습니다. 이것과 다른 쪽에 또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 반도체 이야기 잠시 후에 할 거고요. 이런 의료 AI라고 하면 가장 미국에서 이제 밀접한 종목은 슈레딩거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술할 때 로봇이 필요한데 그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인투이티브 서지컬. 어찌됐건 의료 AI 쪽이 미국에서 주가 반응이 간밤 좋았습니다. 슈레딩거는 예전에 6월 달에 52주 신고가 찍었을 때부터 좀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AI 신약 개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 바이오 회사, 제약 기업이 신약을 만들 때 조금 더 빨리 만들고 좀 정밀하게 오류 없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 슈레딩거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시판된 신약이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에서 가장 비슷한 그 산업을 가지고 있는 쪽이 대표적으로 루닛, 알고 계시겠지만 뷰노나 JLK까지 확장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가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 또 다른 이슈 보겠습니다. 암에도 투자를 할까? 의학용어 암 아니고요. 암홀딩스라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 암이 9월 뉴욕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 거의 가능할 거라고 그런 뉘앙스로 보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앵커 투자로 엔비디아가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엔비디아가 이 암이라는 회사를 아예 그냥 인수하려고 했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암인데 팹리스 기업이 엔비디아죠. GPU 기업 설계를 하는 탑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할 때 이 설계 자산인 IP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써놨는데 반도체 특정 기능을 회로로 구현해 놓은 설계 블록. 이게 블록이 딱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설계를 할 때 이 블록을 딱 가지고 와서 보면 고성능의 AI 칩 만들 때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고객사입니다. 다 이 IP를 비용을 지불하고 써왔는데 아예 예전에 이 회사를 그냥 인수를 해야겠다 하고 인수를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때 SK 하이닉스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동참하려고 하다가 무산됐습니다. 미국 당국에서 독점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막았었고요. 그래서 그때 자금을 준비했었던 SK 하이닉스는 인텔의 중국 낸드 공장을 인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암이 이제 매각이 힘드니까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대표 투자자로 그러니까 간판 투자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앵커 투자자로 엔비디아가 참여를 하면 이 흥행에 성공을 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국내에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이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여기에서 설계도를 주면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이 사이에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가 있는데 미국엔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 자세히 말씀드릴 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정도 세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IP 쪽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디램 IP 쪽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칩스 앤 미디어 요거는 차량용 쪽에 들어가는 IP를 만드는 회사 요 정도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이 지난번에 파운드리 포럼 때 이런 IP하고 후공정을 강조했었는데 삼성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기입을 해봤고요. 그 밖에 시스템 반도체라 그런 팹리스 좀 같이 보셔야겠죠.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거래에서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 인텍 플러스, OCI 이렇게 주가 반응이 있어서 다시 기입을 해봤습니다. 자, 자리에 옮겨서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시장이 일단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종목의 확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실적 발표하고 실망감으로 밀릴 때 다른 눌려 있었던 종목이 튀는 현상. 그래서 종목이 두루두루 좀 오르는 아이러니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양 지수는 플러스 마감에 성공했고요. 이건 엔비디아의 장중에 분봉 차트, 분 차트이고 이 아래 갑자기 치고 올라간 게 셀트리온입니다. 이거 굉장히 공교로운데 실적 발표하고 에코프로는 떨어지는데 공교롭게 그때 딱 다시 그룹의 합병 기사가 다시 등판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 아니고 재탕 기사인데 굉장히 절묘했습니다. 시장에 자금이 이렇게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쪽에 이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주가 반응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당잠사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LG화학의 교환사채 발행 이슈로 인해서 눌림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눌렸었던 종목의 약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셀트리온 그룹주 올라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3사 합병 절차에 돌입했다는 기사가 재탕이 됐는데 주관사가 선정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주목을 받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이 자회사죠. 여기에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시그나, PBM 등재 소식이 또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눌려 있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의 이제 보험 이슈가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랐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만년소외주, 여기에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아모레퍼시픽이 5%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소외주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했고요. 공매도 상위 종목인 아모레 급등세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민감주의 강세가 어제 두드러졌습니다. 민감주는 미국에서 이제 캐터필러, 제너럴 일렉트릭 등의 종목들이 올라가면 우리 같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렸던 내용인데 주가 반응이 있긴 있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민감주보다는 성장주가 조금 더 강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OCI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상한 지분 움직임에 주목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지난번에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OCI 홀딩스에는 불리하지만 OCI에는 유리한 구조에 대해서 추측되는 시나리오들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어제 주가 반응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 밖에 현대백화점도 이제 비슷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해서 공개 매수 대상이 될 텐데 인적 분할 후에 공개 매수하고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키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가 이제 지주 체제로 가면서 현대백화점이 이제 매수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 공시가 7월 6일에 나왔었고요. OCI는 시장 예상입니다. 주가 반응이 좀 있어서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OCI 홀딩스는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사업이고 OCI는 반도체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분리가 됐다라는 점.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에서 편출되면서 공매도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에 수급적인 이슈도 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 조선에 대해서 그동안 며칠간 당잠사에서 준비를 했다가 시간이 계속 잘려가지고 오늘 드디어 보네요. 출석만 잘하면 점수를 잘 주는 교수 같다라는 어디 이제 댓글이 눈에 띄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 출석이라는 건 가지고만 있으면 보유만 하고 있어도 시세가 나와서 수익을 챙겨주는 종목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LNG선은 우리나라가 수주 싹쓸이 해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으로 메탄올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인데 6월에 대체연료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의 메탄올 선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LNG 선박이 좀 많았는데 메탄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55척 중에서 메탄올 추진선이 29척 이번에 발주가 나온 거고요. 왜 이럴까? LNG보다는 탄소 배출이 적어서 그리고 저장도 용이해서 환경 규제 강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형국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어느 기업에 장점이 있는가 기업별로 정리를
얘기를 해봤고요. 최근 들어서 대만 에버그린에서 발주를 냈는데 여기에서 최종 계약 따낸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이제 한 회사가 다 가져가기 힘들어서 나눠서 발주를 받았거든요. 니혼이랑 나눴는데 삼성중공업이 절반 이상 따냈습니다. 16척 확보를 했고 눈에 띄는 거 선가 이게 어제 저녁에 월가에서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 인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